너무 그리고 뭐 우리 신문 담당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법안 뭐 개정안 준비하면서 회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도 제가 좀 완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경기도 그림을 시작할까요? 네. 먼저 우리 주장을 숨좀 돌리시고.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 숨 돌리시고요. 네. 사실 요새 국토부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 가지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안양시 국장님 포함해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날 자기 오늘 저녁에 가면 내일 모레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경기도 또 의원할 때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할 때 임창열 지사한테 저는 지평부 장이었지만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인교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도권의 여러 규제들을 푸는데 어쨌거나 도당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의원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실제로 법안 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어려운 그 현안 사업들을 푸는 거 보면서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두 번째 제가 경기도 연정부지사 할 때 우리 그 주요 법안들 개정안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사랑 뭐 부지사 그리고 이제 관련 시국장들 모여서 이 법안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현안들에 대한 대처 이런 걸 주기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초자치단체도 이 국회 법안 관련된 개정안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좀 예를 들면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라면 어쨌거나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해서 여러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도 대응에 대한 고민하고 관련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부 좀 관계자께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바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얘기될 수 있는 분을 좀 모시고 하면 어떻겠냐고 내부에서 얘기해서 우리 전인재 팀장님 모셨는데요. 전인재 팀장님한테 3080 주요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좀 사업별 개요 그리고 추진 일정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기초자치단체한테 좀 입장들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이고요. 네,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팀장 전인재석 기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필요한 자리였는데요.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자체가 이렇게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2월 4일에 대책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업계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실제로 사업 부지나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작업에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도청 주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좀 기초에 직접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인 사업 부지나 사업성이나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데 오늘 정말 그런 의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업 기여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많이 했는데 특히 안양시는 정기구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도 많고 사업도 많이 진행되는데 또 그중에 또 사업성이 낮아서 재개발이 잘 안 되거나 해제되거나 또 장기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월 4일 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실 그런 지역이 주 대상지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사업 구조로는 좀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공에서 조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사업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방법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안양시에는 저희도 기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월 4일 날 서울 32만 호,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은 한 29만 호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83만 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상공활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여러 개를 신설했는데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그 밑에 표를 보고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유형으로 볼 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조합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이 낮다든가 여러 요건상 사업이 어렵거나 또는 이제 사업 초기에 있어서 좀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지주에게는 수익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한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 아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그런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요건을 좀 달리해서 이제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과도 다른 점은 주거 위주의 시설이 아니라 주거와 그 밖에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공공업의 도시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시설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 또는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좀 규모가 5,000제곱 이상 되는 대형 단지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대형 단지 이외에 또 소규모 단지 사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소규모 단지 사업들은 사업성이 좀 낮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소규모 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능한 구역 중에 역세권과 중공업 구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실 지금까지 마땅한 정비 툴이 없는 상황인데요. 노후 상가라든가 노후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신설을 했고요. 이 사업은 그 위에 있는 사업들이나 도시재생과 달리 사업 주체가 기본적으로 민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도 노후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여러 개가 이제 그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설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재생의 경우도 노후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지역 도시재생 중에서도 그런 곳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해서 그 주거 정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사업 유형별로 보다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도 높이고 특히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합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사업이 확정되는 구조이고요. 이 사업은 조합 총회라든가 관리 처분인과 같은 이러한 절차들이 전부 다 생략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5년 이내에 준공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비 사업에 비해서 1단계 정상향이라든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한다든가 재건축 초과임 부담금 같은 것을 미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성도 대폭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에게는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합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 선정도 같이 놓고 있고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조합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민간에서 하던 사업들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경우를 이렇게 여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정비 사업장에서도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이제 기존에 선정된 업체를 승계한다든가 또는 매몰 비용을 보전한다든가 하는 보완 방안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그 주된 대상 지역은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토지주라든가 민간기업 또는 구청이나 시 같은 지자체에서 좀 사업이 가능한 우수 입지를 발굴해서 국토부나 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예정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한 10% 정도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 1년 이내에 토지 수의 3분의 2까지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기부 체납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다른 사업에 비해서 10에서 30%까지 수익률을 더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상가는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를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수용을 하는 구조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토지 수용이라고 하니까 땅을 뺏긴다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그렇게 가는 방식이 전혀 아니고요. 신도시나 이런 사업과 달리 여기는 구도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처럼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는 땅을 이제 현물로 출자받는 구조로 하고 그분들에게 새 아파트로 이렇게 우선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기존 정비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비용 부담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이주라든가 임대주택 지원 같은 거주 수단을 마련해 드리고요. 또 세입자 영세 상인들에게도 여러 지원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도 다시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컨셉이 가능합니다. 먼저 역세권의 경우는 거기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고 여러 복합 상업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도 최대 700%까지 좀 올리고 상업시설의 비율은 좀 완화를 하면서 주거와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이 같이 복합되는 공간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공업 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그 중공업 지역이 가지는 산업 기능을 좀 더 첨단화하고 보완을 하되 그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산업융합지구로 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되 너무 과밀되거나 주거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우수한 디자인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지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는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구역은 지정하지만 사업 시행은 토지주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하게 되고요. 다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는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또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이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도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도 가능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은 생활 SOC라든가 공공시설 지원 쪽으로 많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이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 혁신지구라는 것을 신설했고요. 공기업이 제안을 하고 국토부나 지자체가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수용이 가능하고요.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든가 또한 기반 시설이나 생활 SOC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이라는 걸 신설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연간 한 120호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의미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붉은색인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보면 기존의 조합원이 절반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공공시행자로 바꾸는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에 가면 이러한 제안 이후 1년 내에 조합원 3분의 2,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정식 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절차에 보시다시피 통상 정비 사업에서 하는 조합 통해라든가 관리 처분 인가라든가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다 이제 생략이 가능하게 돼서 굉장히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절차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정비 사업과 달리 처음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의미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공공기관에다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계략적인 지구지정 제안이라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제안이라든가 사업 제안을 받은 걸 검토하고 거기에 토지 이용 밀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자체와 사정검증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곳에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향후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까지 다 될 것인가를 지자체가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률을 산정하고 주민들 동의를 10% 받아서 국토부나 지자체에 제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사업성이나 도시계획 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 지연이라든가 사업성이 깎이는 리스크를 초기에 해소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신속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서 이제 1년 이내에 토지 등수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월에는 지자체 그리고 민간 조합 그리고 디벨로퍼 등이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지금 검토해서 제한을 갖는 것을 하고 있고요. 1차로 이제 3월 말부터는 구청이나 디벨로퍼들이 국토부로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 일부 공개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제안받은 부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이제 그 주체들에게 회신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5월 말 통합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 공모를 통해서 토지수 10% 이상 받은 곳은 우선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7월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좀 지역이나 현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라든가 또 민간 업자분들께 설명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 설명에 의해 저희가 LH라든가 해서 개별적으로 또 방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제한 가능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고 시에서 사전에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부지를 사전에 검토하셔서 준비하셨다가 저희랑 같이 좀 면담하면서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면 좀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